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네, 무역영어 2019년 1급 제3회 횟수로는 116회입니다. 이거 3과목 무역 실무부터 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바로 51번 문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갈게요.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에 관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운데 CISG라고 되어 있죠. CISG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제 무조건 요거 UN 협약 CISG. 저거 CISG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비엔나 협약. 네. 우리 문제가 비엔나 협약에 대한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비엔나 협약에 대한이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비엔나 협약 이꼴 CISG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CISG.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CISG는요 총 4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파트로. 네, 4개의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적용 범위예요. 적용 범위. 네. 물론 이거에 대한 거는 제 영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가 일단 나와 있고요. 적용 범위 두 번째는요 물품의 매매. 물품의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물품의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CISG를 적용할 때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물론 제 영상을 통해서도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어디까지 적용을 할 것이냐. 네.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두 번째 물품의 매매인데요. 물품의 매매란 건요. 말 그대로 물품을 파는 사람이 있고 물품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 매매 과정에서 어떻게 전 세계의 공통적인 규정을 만들 것이냐. 그래서 물건을 말 그대로 여기 잠깐 보시면요.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습니다. 판매자, 구매자가 있죠. 판매자, 구매자가 있는데 우리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의무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판매자는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는 물건을 사는 행위를 할 텐데 아시겠지만 팔 때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이제 청약이라고 하고요. 물론 살 때 청약하는 게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 승낙이라고 합니다. 청약과 승낙. 결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승낙은 어떤 파는 행위에 대한 yes 또는 no 중에 yes예요. 사겠다 안 사겠다. 사겠다 yes 하는 건데 그 승낙에 대한 효력 발생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효력 발생. 예, 바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예. 문제 보시면 승낙의 효력 발생에 관한 CISG 규정인데 1번입니다. 서신의 경우 승낙기간의 기산일은 승낙기간의 기산일 밑줄이고요. 지정된 일자 또는 지정된 일자 또는 일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잘 보세요. 승낙기간의 기산일은 지정된 일자의 밑줄이고 1번. 만약에 승낙기간의 기산일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기산일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품 판매 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편하게 써볼게요. 물품 판매 제한을 하는데 그 제안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천년만년 영원한 건 아니에요. 내용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 이 청약은 언제까지 유효합니다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기간이 7일이에요.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이에요. 판매 제한입니다. 얘를 청약이라고 하죠. 그럼 만약에 8일째 되면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승낙을 위한 유효기간. 이 유효기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승낙을 위한 유효기간이라고 해요. 승낙을 위한 유효기간. 그래서 이 유효기간 이내에 승낙을 해야지만 해당 판매 제한이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승낙을 하지 못한다면 해당 판매 제한 청약은요. 흔히 말해서 소멸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제까지 그거 답변 주세요라고 해서 3일 안에 답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답변 유효 기간이 며칠인 거예요? 3일인 거예요.
3일 지나서 답변해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승낙기간의 기산일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이제 7일. 7일을 며칠부터 시작하거나 이거예요. 7일이라고 승낙기간이 주긴 줬는데 그 사람이 이 서류를 보냈을 때부터 7일인지 제가 받았을 때부터 7일인지 그 시작하는 날짜를 체킹하는 걸 기산일이라고 합니다. 즉 기산일은요 날짜를 세기 위한 그 첫날이에요. 첫날. 날짜를 세는 첫날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제가 말해볼게요. 이 서신이 승낙에 관련된 이 서신이 도착한 날짜가 도착일이요 2월 10일이었어요. 근데 유효기한 앞에 이런 말이 쓰이는 거예요. 서신 도착일로부터 7일 동안 유효합니다 라고 써있으면은 도착일 며칠부터 7일을 세야 되는 거예요. 10일부터 7일간만 유효한 거예요. 총 2월 16일까지만 유효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두 번째 또는 옆에 1번에 일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밑줄 2번입니다. 예, 해당 기산일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자 또는 만약에 그 일자의 지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 서신이라는 거에 봉투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기산한다는 말은 카운팅을 센다는 거예요. 10일, 11일, 12일 센다는 겁니다. 1번은 무난하게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려니 이 문장을 가져가 주세요. 2번입니다.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간단해요. 상대방이 저한테 이거 먹을래? 지금 한 개 물건이 남았어. 음식 짜장면 한 그릇 남았는데 이거 버릴 것 같은데 너 혹시 먹을래? 아무도 안 먹으면 버리려고 너 먹을래? 라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먹을게 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게 그 상대방한테 전달이 안 됐으면 그 사람은 그거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버리겠죠, 당연히. 맞죠? 즉 이것도 그 말인 겁니다. 승낙, 예 물품 살게요 라고 하는 승낙이 해당 승낙기간 내, 여러분 승낙기간 내의 밑줄입니다. 승낙기간에다가 적어주세요. 유효기간. 승낙기간과 유효기간은 같은 말이에요. 승낙기간과 유효기간은 같은 말입니다. 예. 7일 안에 승낙해야지만 해당 청약이 유효하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뭐 당연하겠죠. 이거는 맞죠. 청약자란 말의 밑줄 청약자에다 적어주세요. 청약을 보낸 사람. 청약이 뭐였죠? 여기요? 1번 청약이 뭐였죠? 파는 행위. 물건을 파는 행위예요. 청약이라는 건. 여러분 주택청약. 주택청약은 제가 이 집 주택청약은 은행 입장에서는 집 사실 분, 또 집 파실 분 여러 가지 해석이 되는데 청약이라는 건 어떤 제한인데요. 제한인데 여기서 제가 일반적으로 청약을 판매자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승낙을 구매자 입장에서 얘기했고 이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이제 풀기 쉽습니다. 청약을 보낸 사람을 청약자라고 해요. 그럼 청약을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받는 사람을 피청약자라고 합니다. 2번도 일단 맞는 말이고요. 네, 또 CISG 할 때도 정리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구두청약 밑줄입니다. 구두청약. 구두가 뭐예요? 구두를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뭐죠? 말로써 하는 거죠. 말로써. 구두. 입으로 하는 거죠. 입구자에 입구자. 구두청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밑줄입니다. 즉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물건 팔려고 해요. 이 물건 사실래요? 라고 말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답장을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면으로 얼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이메일 문자로 보내요. 그럼 사고 어때요? 이게 뭐야 이거죠. 아니 지금 얘기하면 되지 왜 문자로 보내지? 쑥스러운가?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이 이루어져야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해요. 하나 특이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7일이 있습니다. 7일이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유효기간 7일입니다. 그래서 6일까지 승낙할 것 이랬어요. 승낙할 것.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승낙이 18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승낙은 늦은 거예요? 늦지 않은 거예요?
늦은 승낙이죠. 이거 이렇게 불러요. 지연된 승낙. 지연된 승낙.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지연된 승낙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연된 승낙은. 지연된 승낙은 원칙과 예외로 구분되세요. 원칙과 예외. 원칙적으로 지연된 승낙은 노예예요.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원칙적으로. 왜냐? 반드시 아까 10일 기준이었잖아요. 2월 10일. 반드시 며칠 이내 승낙을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7일 이내 승낙을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7일로부터 이틀이 훨씬 지난 18일 날, 즉 16일이 아닌 18일 날 도착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지만 원칙이 있으면 바로 또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는 yes예요. 왜 yes냐? 청약자가 승낙 시, 청약자가 문제 없다고, 청약자가 문제 없다고 판단 시, 이때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고백을 했는데 고백을 했으니까 아니 이게 아니죠. 여러분 취업을 하는데 회사에서 예 면접 잘 끝났어요. 내일까지 합격 불합격 말씀드릴게요 이랬어요. 내일까지. 근데 내일까지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아 떨어졌나? 근데 이틀 뒤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있나요? 아 유범진 씨, 바로 다음날 연락드린다는 게 뭐죠? 죄송하고요. 이틀이 비록 지났지만 합격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 출근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좀 장난해요 나랑? 다음날까지 알려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안 가 이 회사. 그래서 있어요? 없죠? 가죠? 똑같은 겁니다. 4번 문장 볼게요. 지연된 승낙의 경우 청약자가 이를 인정한다는 뜻. 청약자가 이를 인정 밑줄입니다. 청약자가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지연돼도 괜찮아요 이 얘기입니다. 인정한다는 뜻을 피청약자에게 통지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청약자가 이를 인정한다는 뜻을 피청약자에게 통지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한다예요. 예, 그러니까 지연된 승낙이라도 결국 청약자가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느낌으로 가져가 주실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질적으로 비엔나 협약에 나중에 무품명 매매를 또 볼 거지만 정리하면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잠깐만 아직 우리가 세 번째, 네 번째 아직 안 배웠죠? 현재 물품의 매매까지만 배웠었는데 요거 물품의 매매까지 현재 하신 거 요것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물론 제가 CISG 할 때 중요한 거 한 번 더 목차 정리해서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거는 좀 정리만 해주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결론할게요. 청약자, 즉 물건 파는 사람이 이거 물건 팔 건데 한 개에 1,000원에 팔 건데 이거 내일까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모르고 내일 모레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파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한다면 돼요 안 돼요? 늦게 얘기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역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무역 계약은요. 여러분 무역 계약은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협의의 무역 계약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외의 기타 계약을 포함하면 광의 무역 계약이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2번 볼게요. 3번 먼저 볼게요.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기존 판례들을 약수하여 정리한 것이다. 요 3번 문장 별표 하나 좀 부탁드려요. 3번 별표요. 이게 사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무역론들 중에서는 실제로 이게 이런 문제 처음 났던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맞는 말입니다. 미국의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 밑줄입니다. 스테이트먼트. 네. 스테이트먼트는 기재하다. 스테이트먼트는 기재하다, 그리고 조항, 기재하다, 그리고 어떤 법전의 조항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요. 가지고 있는데 리스테이트먼트는요 다시 조항, 다시 기술하다,
다시 조항을 적다 이래가지고요. 기존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핵심 요약으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요. 양도 승인에 의한 인도에는 점유 개정,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다. 양도 승인 밑줄입니다. 양도 승인. 네. 말이 어렵죠? 굉장히 말이 불편하게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고 좀 말이 어렵게 나온 건데요. 양도 승인이라는 거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건데 넘겨주는 건데 그때는 옆에 점유 개정,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양도가 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고 틀린 말이 아니고 딱히 체크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문장이 앞으로 절대 나오진 않을 겁니다. 네,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2번 볼게요. 2번을 틀렸습니다. 네. 2번이 틀렸는데요.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밑줄입니다. 네.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밑줄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에 적어주세요. 개별 계약. 네, 개별 계약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컨트랙트, 마스터 컨트랙트는 적어주세요. 포괄 계약, 포괄 계약. 네. 포괄 계약입니다. 네, 포괄 계약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네. 내용 보시면은 일단 2번 틀렸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개별 계약보다는 마스터 컨트랙트 포괄 계약이 바람직하다. 네,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마스터 컨트랙트보다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바람직하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계약은요, 개별 계약은 구체적 사항을 열거한 거고요. 이건요, 대략적 사항을 이건 대략적 사항을 열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네,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실히 해둠으로써 그때 정한다기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있어 줌으로써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상당히 우리 계약 중에서 굉장히 지역적으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컨트랙트랑 마스터 컨트랙트의 개념이 뭔지 이 개념만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이게 조금 난이도 올라가기보다 좀 독특하게 출제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좌우가 이제 바뀌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53번 보실게요. 53번 보실게요. 네. 신용장 개설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신용장 개설입니다. 일단은 신용장 개설에다가 밑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신용장 개설에다가 밑줄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주세요. 수입국에서 개설이라고 좀 적어줘. 수입국 개설. 수입국 개설이고 일단요.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 1번에 수입자 개설으로 인해 회사명 등은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시겠지만 회사명이라는 거는 전체 이름이 다 나오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회사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약어로 쓴다는 거는 흔히 말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을 약자로 써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들을. 근데 회사명은 각자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약어로 쓰면은 모를 수 있는 게 큽니다. 그래서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맞는 말이죠. 이거 맞는 말이겠죠.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신용장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더
영상에도 올릴 건데요. 신용장은요. 이거 하나만 딱 정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신용장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양도가 가능하고요. 흔히 말하는 분할이 가능해요. 분할. 양도가 가능한 건 양도신용장이라고 하고 양도신용장. 분할이 가능하다는 건 이렇게 영어로 적어주실게요. 마스터 LC, 로컬 LC. 네. 그래서 마스터 LC에다가는요 원신용장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원신용장, 내국신용장이라고 적어주세요. 내국신용장. 네. 아직 이거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또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근데 우리 양도신용장은 좀 전에 2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양도는 누구한테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넘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넘기는 게 되긴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도신용장은요.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말하면은 양도 불능이에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원칙은 양도 불능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이에요. 반드시 어떤 문구가 있어야 돼요. 문구가. 양도 가능. 어떤 문구가 있어야 돼요? 트랜스퍼러블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요. 트랜스퍼러블. 바로 이 문구가 있어주면은 신용장은 다른 사람, 제3자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트랜스퍼러블이란 말이 있어야 됩니다. 어사이너블이란 말은요, 그것도 뭐 넘기다, 양도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그 문장만으로는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개념으로 가져가 주세요. 네. 그래서 2번이 맞는 문장입니다. 신용장은 명시적으로가 이제 밑줄이고 명시적. 정확히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 해, 오직 트랜스퍼러블이라고 표시된 경우에 한 해 양도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선적기일, 유효기일 및 서류제시기일 표시 시, 선적기일, 유효기일, 서류제시기일 표기 시에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month 표시는 문자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틀렸습니다. 반드시 오해의 소지가 없으려면은 월 표시를 문자로 해줘야 됩니다. 뭐 에이프릴, 제뉴어리, 페이버리, 마치, 뭐 준, 줄라이 이렇게 딱 문자로 써줘야지 명확한 거지 숫자를 혹시라도 잘못 타이핑했다가 오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month 문자로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좋답니다. 반드시 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요. 네. 숫자 우리 무역거래에서는요 숫자를 쓸 때 뭐도 같이 써줘요. 항상 문자도 함께 써줘요. 문자도. 뭐 우리가 은행에서도 100만 원이라고 써있지만 100만 원 정이라고 써있잖아요. 한글로. 우리 수표도 그렇고요. 3번 틀렸습니다. 문자로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4번 문장 맞는 겁니다. 신용장 금액 앞에 여러 밑줄입니다. about, approximately, approximately라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유사한 표현의 밑줄입니다. 유사한 표현 요거 적어주세요. 썰카라고 좀 해주세요. 썰카.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 10% 이내 과부족 인정한다. 맞습니다. 거기에 적어주세요. more or less 그리고 close. more or less close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이거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이면 어디에서 했었냐면요. 일단 먼저 이거 제목은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고 하고요. 과부족. 네. 과부족 용인 조건이라고 하고요. 우리 이거 말 그대로 중량 화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 어디서 봤으냐면요. 어디서 수량 조건. 무역계약 팔대 조건의 수량 조건에서 봤었죠. 수량 조건. 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more or less clause라고 해서 about, approximately, circa라고 해서 몇 프로 인정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인정. 네, 10% 인정한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봤었습니다. 네. 답은 3번 틀렸습니다. 네. 3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도 꼭 정리해 주시고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챙겨주세요. 이거.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네,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54번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추심결제 방식은요 아시겠지만 포인트 이거 키워드는 이거죠. 누구 개입이죠? 은행 개입. 두 번째 뭐죠? 환화음 사용. 대표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은행 개입하는 건 뭐와도 비교되냐면은 LC와도 비교됩니다. LC도 은행 개입을 합니다. 하지만 LC의 경우에는 일단 뭐가 있죠? 은행의 심사, 즉 어떤 심사? 서류 심사가 존재해요. 왜냐? 서류 심사는 그 뭐와 연관된 거니까요. 대금 지급과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LC에서는 반드시 서류 심사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서류 심사. 예, 서류 심사. 왜냐? 서류 심사가 문제 없으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추심에서 은행이 개입할 때는 뭐가 없어요? 서류 심사가 없습니다. 서류 심사가 없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똑같이 은행이 개입하는데 서류 심사 없습니다. 예. 서류 심사 없기 때문에 이 개념 관점으로 가보시면 문제에서는 54번에 추심 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죠? 답은 3번입니다. URC 522이 적용되며 여기까지 맞아요. 은행은 이에 따라 서류를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가 맞는 말입니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3번이 대놓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은행을 통해 환화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대금 회수한다 맞고요. 2번에 DP와 DA가 있는 거 맞고요. 4번에 신용장 거래에 비해 서류 심사 같은 것들이 빠지게 되니까 그만큼 수수료도 빠지게 됩니다. 수수료가 낮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좀 풀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55번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